거예요. 자, 우선 저희 이렇게 담보가 요양병원 제외 181까지 그리고 181 이상 있고 요양병원 포함한 거 있고 그리고 간호감 통합 서비스가 있죠. 자, 이 간병보장은 항상 181 이상 보장이 될까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 되죠. 근데 이 180일 이후에 181일 담보가 살짝 다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되지만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180일 같은 경우에는 간병인 사용 입원 생활비 요양병원 제외죠. 근데 181일부터 365일 구간에는 요양병원뿐만 아니라 정신병원이랑 한방병원까지 제외가 됩니다. 두 번째 요양병원 제외는 그대로 똑같고요. 그리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입원 생활비도 181일 이상일 때는 정신병원과 한방병원까지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담보 선택을 할 때는 병원이 어디인지 알아야 되고요. 왜냐면 181일 이상인데 그냥 담보가 된다고 했다가 혹시라도 한방병원이나 정신병원에 입원했으면 181일 이후에는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일이 없어야 되니까 잘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렇고요. 그래서 설명을 하실 때 무조건적으로 180일 담보가 쭉 이어진다고 설명하시면 안 됩니다. 정신병원, 한방병원 제외니까. 그리고 우리 가족간병이 가능한 이유는 간병인의 정의가 우선 돈 받는 사람 자격증과 무관하고요. 그리고 간병인의 역할은 따로 정해진 역할이 없죠. 간호사의 업무처럼 뭘 해야 된다 이런 게 정해진 게 없고요. 또 그래서 가족을 간병협회에 등록해서 실제로 간병인으로 사용을 한다면 약관상의 발동 조건이 충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간병인을 사용했는지 통합서비스를 사용했는지에 따라 이 담보가 달라지고 그리고 이 간병인이라고 해서 또 무조건 인정되는 거는 아닙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닌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등록을 해서 사용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약관상에 나와 있는 내용이 유상으로 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때 그리고 의료기관 소속으로 급여 수령 받을 때 그리고 사업자 등록 또는 등록업체 이용될 때 그리고 실제 비용 지급 사실이 확인될 때 이때 사용한 걸로 인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이 했다 하더라도 가족 간병 된대 하고 그냥 가족이 간병하고 뭐 돈 줬다 그러면 보상을 받는다?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회에 등록이 되고 그게 약관상으로 인정이 되니까 그래서 가족 간병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 요양병원 제외랑 그 181일, 181일 담보에 대해서는 하루 7만원이 보장 비용을 변경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담보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만약 보험 가입 금액이 2만원일 때 우선 기준은 그 하루 일당이 7만원 이상이냐 그 미만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약관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보면 보험 가입 금액이 2만원이라고 쳤을 때 4월 10일부터 4월 17일까지 88만원을 사용하고 총 사용 기간은 8일이죠. 그러면 1일 평균으로 11만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7만원 이상이니까 내가 가입한 금액 2만원 곱하기 8일에서 16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저희 보통 이거 20만원 하죠. 했으면 160만원 받는 거죠. 근데 7만원이 안 넘을 때 만약에 똑같이 8일을 사용했는데 48만원만 나왔으면 48 나누기 8일 하면 6만원이죠. 그러면 7만원 이하기 때문에 가입 금액의 50% 2만원 보험 가입 금액 2만원에 50% 만원 곱하기 8일 해서 8만원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금액에 관련돼서 보험 금액이 달라지니까 이것도 유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루별로 쓴 금액을 그대로 돌려받는 게 아니라
내가 전체 사용한 기간 대비 기간에 사용한 금액을 날짜로 나눠서 그 평균 금액이 7만 원을 넘느냐 안 넘느냐를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 연속 사용은 평균을 따로따로 나누게 됩니다. 만약에 30일간 간병인 사용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30일은 미사용하고 그 이후에 사용을 했을 때 이 두 떨어진 날의 모든 금액을 합치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평균에서 30일로 나누고 이게 7만 원인지 해서 지급을 받고 그 이후에도 금액과 날짜를 나눠서 7만 원 이상인지 이하인지 나눠서 지급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계약상의 이 연간은 그냥 우리가 26년 1월부터라고 계산하지 않고 최초 계약일을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1월 1일 날 계약했을 때라고 돼 있는데 만약에 4월 1일 날 계약했으면 그게 연간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만약에 계약일로부터 이제 221일 후에 다음 계약 연도 35일을 하게 되면 우선 180일 한도 자체로는 180일 일단 되죠. 그래서 211일에 180일만 일단 보장이 되고 그 다음 계약 연도의 35일이 180일 한보로 보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180일 뺀 31일이 181일 이상 담보로 보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211일을 쓰게 되면 이게 둘이 총 합하면 246일인데 246일이 첫 번째 181일에 대해서 담보를 받고 그 다음에 31일 더하기 35일 66일 자체를 181일 이상 담보로 보장을 받는 게 아니라 계약 연도에서 1차 연도 180일 받고 2차 연도 있을 때 그 35일에 대한 거는 180일 한도 담보로 보상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은 금액이 비슷할 테니까 상관없다는 경우가 많을 수 있는데 혹시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양병원이 아니라 정신병원이나 한방병원일 때 181일 이상 담보는 보장이 안 되죠.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혹은 아픈데 이게 비싸니까 또 180일 담보는 20만 원 넣고 181일 담보는 10만 원만 넣어놓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보장받는 담보도 다르고 하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중에 간병 방식이 변경될 때의 상황입니다. 첫 번째로 그냥 개인 간병 썼을 때 그리고 30일은 통합 서비스 쓰고 또 그 이후는 개인 간병을 쓸 때 총 날짜는 이게 210일이죠. 근데 개인 간병으로 쓰는 기간은 30일 그리고 이 통합 서비스 기간 빼고 150일 해서 간병인 사용일이 180일으로 세게 됩니다. 그리고 약관상에서 이 그냥 청구를 할 때 이번 확인서만으로는 청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기간 비용이 적힌 영수증, 사업자 등록번호와 확인 서류, 카드 전표나 현금 영수증, 필요 시에는 계약서, 확인서, 근무일지 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계좌이체만 한 걸로는 증빙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타사와의 비교 자료인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우선 동일 질병, 상해에 대해서 다 1년 이상 계속 보장이 되게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타사 같은 경우에는 최대 540일까지 되게 돼 있는데 여기서 다른 회사의 약관입니다. 이게 안 되는 이유가 181일, 365일 보장 같은 경우에는 이걸 보장을 받게 되면 보장 제외기간 180일이 있고 면책기간이 또 180일이 있어서 최초에 180일 담보를 받고 그 다음에 1년까지 담보를 받고 그 다음 다시 180일 담보의 면책이 끝나고 담보를 받게 되면 그 이후에
미적용 기간이 생겨서 540일까지 최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따로 없어서 쭉 계속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쭉 가져갈 수 있지만 타사 같은 경우에는 1년까지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간병인의 장점은 가입 후에 바로 면책기간 없이 가입하자마자 걸려도 지급이 된다라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사 같은 경우에는 직접 치료라는 부분이 있어서 보험금을 안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입원해서 7일 동안 사용했는데 3일치만 지급한다고 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래 20만원 가입을 했으면 140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3일치인 60만원만 지급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80만원 어디 갔지? 하고 확인해 보니까 여기는 M사의 약관입니다. 이 피보험자가 특별 약관의 보험 기간 중에 질병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3일만 직접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7일간 사용을 했어도 3일치만 지급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M사의 경우는 사실 직접 치료 문구가 있는 담보도 있고 없는 담보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보험사가 뭐 전체 다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직접 치료 여부를 여쭤봤을 때, 담당자께 여쭤봤을 때 실질적으로 간부형이 이루어지는지만 심사를 하고 직접 치료에 관한 여부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훨씬 더 널널해서 저희가 더 잘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어제 이렇게 15, 20 나이별로 나눠져 있는 거 다 알고 계실 텐데 어제별로 이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31일까지 한정으로 기존의 나이대별로 나눠져 있던 거 다 없애고 30세, 70세까지 올인원 플랜 15만 그리고 프리미엄 플랜은 20만까지 한도가 상향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회사의 이 간병인이 정말 장점입니다. 제가 이거 만들려고 사실 주말에 GA나 뭐 어떤 거 교육하는 거 유튜브를 좀 몇 개 많이 찾아봤는데 확실히 거기에서 간병인은 무조건 하나 손보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다른 데는 기준도 많고 안 주는 약관을 넣어두거나 그리고 금액도 작은데 우리 회사만큼 간병인을 이렇게 많이 주는 데가 없다. 뭐 그거 말고도 사실 하나선보가 보험료 비싸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회사마다 특성이 다르고 좋은 담보랑 뭐 그런 것들 특장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영업을 하시면서 모든 회사가 다 어떤 한 회사만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간병인을 가져가면서 다른 거 비싸도 우리 간병인이 더 싸고 보장이 훨씬 많이 된다. 그러니까 그런 무기를 통해서 더 사람들 접촉해보시고 영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면책 감액기간 없고 가족간병, 공동간병인도 되고 그리고 8시간에 대한 기준 복구가 없고 요양병원도 매년 365일 보장이 되고 또 마지막으로 직접치료 복구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은 마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목요일날 AI 관련돼서 좀 더 세부적인 거 사용법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또 24일날 상품 설명회 하는데 인원이 아직 조금 부족해요. 여러분들 좀 더 힘내주셔서 더 많은 인원들 참석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 위치 마치고 지점장님께 마이크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